이런 공금의식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쓰다가 돈이 좀 남으면 양심상 요거는 좀 저축을 하자. 왜냐면 이제 자기도 아는 거죠. 야, 이렇게 다 써가지고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다 써. 그리고 약간 남긴 하겠죠. 조금은. 그러면 저축을 하자라고 하는 게 청약저축 10만 원 아닙니까? 청약저축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집 마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청약저축 하는 거랑 내 집 마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통장 쪼개기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는 사람은 머릿속에 공금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금의식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럼 당연히 그분들은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을 구분합니다. 왜냐면 요건 쓸 돈, 요건 모을 돈, 요건 굴릴 돈.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누가 안 시키더라도 뭐 통장 3개로 해야 돼요, 2개로 해야 돼요. 아니,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돈은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돈을 뭐 2개로 나누든 3개를 나누든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정기적으로 쓰는 돈 통장과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쓰는 뭐 여행이나 이벤트에 써야 되는 건 나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런 공금의식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쓰다가 돈이 좀 남으면 양심상 요거는 좀 저축을 하자. 왜냐면 이제 자기도 아는 거죠. 야, 이렇게 다 써가지고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돈을 다 써. 그리고 약간 남긴 하겠죠. 조금은. 그러면, 요거는 좀 양심상 저축을 하자라고 하는 게 청약저축 10만 원 아닙니까? 청약저축이라는 것은 청약저축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집 마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청약저축 하는 거랑 내 집 마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청약저축이라는 거는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는 건데 맞아요. 중요한 건 청약저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82만 원이 됐든 124만 원이 됐든 165만 원이 됐든 적어도 한 1,500에서 2,000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자본을 모아갈 수 있는 힘이 뒷받침돼야 네. 나중에 이제 뭐 내 집 마련이 되는 거지. 뭐 청약저축 뭐 5만 원, 10만 원 냈다고 내 집 마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1억 원을 강조를 하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뭐 이 1억 원이라는 키워드가 이 경제 유튜버에서는 뭐 대단히 단골 소재인데 그렇죠. 막 가장 일찍부터 가장 강력하게 1억 만들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만들기를 한 1억이라는 돈이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멘토님, 1억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돈은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1억 만드셨냐고. 그랬더니,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좀 어떻게 해볼까 생각 중이다.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1억 원을 만든 분은 질문을 안 하는데, 이 질문, 1억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의 99%는 1억을 안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1억을 만들지도 않는데,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1억 만든다 그래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뭐 10억, 100억도 아닌데, 뭐 1억 내가 지금 없지만, 뭐 설사 있다 그래서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공부해서 서울대를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말자. 네. 약간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억을 만들고 나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1억을 만들면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1억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2030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 사실은 50대, 60대 앞으로 은퇴를 5년, 10년 앞둔 분도 1억 만들기 해야 되거든요. 이거 왜 해야 되느냐? 1억 만든 청년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의 방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막 지금 어제 먹던 막 라면이 뒹굴러 다니고 막 이불, 옷이 옷가지가 여기저기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1억 만들기에 성공한 청년의 방은 그래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을까? 이게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1억을 모은 청년이 있다. 힘들었겠죠, 굉장히. 그럼 그 1억 만든 그 청년은 어떻게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아주 심각하게 빠져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1억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목표, 이 목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된다는 얘기고요. 1억이라는 걸 만든 순간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억 원을 만들기 전에는 네. 내가 참 좋아하는
이성이 있었는데 요즘 사실 결혼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요즘은 뭐 결혼하자 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냥 뭐 연애만 하고 이랬는데 1억 원이 딱 되는 순간 잠깐만 내가 1억 정도 있고 저 친구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 친구도 한 1억 정도 모았다면은 우리가 아주 뭐 그렇게 뭐 제대로 안정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결혼해서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한번 결혼하자고 말해볼까? 이 전혀 그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선택지가 하나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억이 생기면 이제 과거에는 무슨 청약 나오면 아예 난 관심도 없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딱 보니까 뭐 가격은 물론 뭐 1억으로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뭐 4억 5억이라 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중도금 대출도 다 해주고 네. 잔금 대출까지 또 내가 이게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집을 짓는 기간 동안이 또 그쵸. 상당히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계약금을 밀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으면 일단 나도 한번 생각은 해볼까? 네. 이렇게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결혼의 가능성, 청약의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요즘 제가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MZ분들을 칭찬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저도 참 우리 2030 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희 때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직장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N잡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N잡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놀라운 점은 네. 연봉이 높은 사람이 N잡을 해요. 그러니까 연봉이 내가 보기에는 N잡 요즘 연봉이 너무 낮자. 좀 N잡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은 안 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소득이 낮은 사람은 N잡을 안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소득이 낮은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오히려 N잡을 안 할까? 그 이유는 소득이 낮은 사람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퇴근을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적은 월급으로 지금 내가 말이야 직장 생활 했는데 무슨 N잡을 하냐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럼 똑같이 8시간 일했는데 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안 피곤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 사람들은 목표가 있다는 거죠. 네, 목표.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잘 보십시오. 1억을 모으고 나서 나한테 물어봐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1억 모으지도 않았는데 1억 모으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말라는 이유는 1억을 모아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잠깐 힌트를 드렸잖아요. 결혼도 꿈꿀 수 있고 청약도 꿈꿀 수 있다. 그러면 창업도 꿈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또는 무슨 온라인 커머스로 뭔가 이런 걸 뭘 한다. 요즘 우리 직장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내가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 키워보자. 근데 만약에 1억이 없으면 그냥 알바식으로 그냥 N잡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내가 1억을 모으게 되면 이걸 본격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로 좀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감이 가는 게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외국인 회사를 다녀요. 연봉이 1억 7천인데 그때 이제 고시원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목표로 왔었는데 고시원을 차렸어요. 그 몇 달 뒤에 이제 인터뷰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집은 전세 대출로 받고 제 돈은 고시원에 투자를 해서 월 지금 비용 제하고 한 800 정도가 나오고. 지금 회사도 그만두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거 정말. 더 깜짝 놀란 건 차가 프라이드예요. 한 15년 넘은.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걸 내가 양쪽에서 버는 걸 더 모아서 고시원 같은 거 하나 더 차려서 월급 포함해서 현금 흐름을 최소 2,500원 만들겠다. 3년 내에. 이런 이제 목표의식이 분명하더라고요. 이걸 아마 우리 MZ분들이 들으시면 아니 그 사람은 참 놀랍다. 어떻게 돈을 더 벌수록 더 벌고 싶어 하는 거는 욕심이나 탐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돈을 이렇게 정말 잘 간수하시고 잘 불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네. 돈의 형태라는 건 예를 들면은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이 지금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걸로도 좀 즐거운 상상일 수는 있는데 1,000만 원 있으면 뭐 하실 겁니까? 딱 그러면
1,000만 원에 걸맞는 물건이 생각나죠. 네. 요즘 막 그 뭐 세라젬이나 뭐 예를 들면 그 안마 의자 같은 거 갖고 그쵸. 싶다. 네. 예를 들면 돈은 말이죠. 이렇게 내가 가능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걸 뭔가로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뻐. 이거를 내가 이 물건을 쓰고 이 물건을 바라보고 만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이게 가능의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참고 가능성의 형태로 두는 게 통장에 두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가능과 가능성의 형태. 가능의 형태도 즐겁긴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걸 만지고 갖고 활용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가능의 형태는 그냥 그것뿐이야. 근데 돈을 정말 잘 모은 분들은 가능성의 형태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거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애덤 스미스가 있지 않습니까? 국부론의 저자죠. 그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자는 부를 소비하는 거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고 부의 연속성에 만족을 느낀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한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극도로 물건을 사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그 짠돌이 컨셉이고 캐릭터가 돼서가 아니라 나는 그 물건을 사서 내 눈앞에 보이는 가능도 좋은데 네. 그만큼 통장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많이 얘기한 게 내가 100억 있으면 람보르기니를 하나 뽑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싶을 텐데 네. 100억 가진 분을 만났는데 람보르기니가 없어요. 그럼 람보르기니 타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타냐? 그분은 람보르기니를 사서 그 람보르기니를 눈앞에 보고 타고 하는 가능이 싫은 거야. 왜냐하면 그만큼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 가능성이 커지는 거에 기쁨을 느껴봐야 아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가능과 가능성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도 한참 소비만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요? 네.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통장 40대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쫄딱 망했죠. 근데 제가 뭔가 총알,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그 총알을 항상 내 통장에 넣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도 이룰 수 있었고. 그래서 좀 전에 그 자존감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씩 모아서 1억을 모았을 때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대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가능성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가능성 또 자존감의 크기만큼 커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1억을 모아봤던 사람은 알려주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2억을 모아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자존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존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뭐 어떤 분은 열등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존감의 반대말은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존심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거의 99%가 자존심이 아니라 사실은 열등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존감의 반대말은 사실은 자존심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그 대표님 좀 얘기하셨지만 왜 이렇게 직장인들이 돈을 못 모으느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차예요. 차. 맞아요. 근데 이제 차가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 사람이 날 평가할 때 아까 1억 7천만 원에 아까 그 고시원한 분이 프라이드를 탄다고 하시잖아요. 프라이드는 진짜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프라이드는 지금 거의 단종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게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우리 그 다니TV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혹시 이제 MZ분들 같은 경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면 와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물어봤더니 미국은 워낙 금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차를 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탄다 그래서 와 성공했구나라고 열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저 사람 성공했구나라고 인정해 주냐면 밥값 계산할 때 내는 카드를 보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딱 내면 오 성공했구나. 왜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리볼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바로 결제되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조금 결제를 이연시키는 그런 카드들을 많이 쓰는데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쓴다는 건 야 네가 진짜 성공했구나 이렇게 인증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시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자기 소득보다 거의 한 3단계 위의 차를 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를 보고 이분 뭐 성공했네 이거는 절대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